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2200에서 2500 사이로 봤을 때 이제 지수는 딱 중간까지 왔습니다. 어제 마감이 딱 그 수치더라고요. 그 박스권 사이에 딱 중간인 2350까지 왔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마디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장 혼조 마감됐어요. 최원재 전문가님. 일단은 어제 너무 좀 과하게 올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0포인트 많이 오르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 40포인트 올랐으면은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었는데 뭐 일단은 너무 어제 60포인트까지 과하게 올라가가지고 일단은 좀 매물 소화 과정 좀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어제 너무 추격 매수 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조금 좀 기다려야 된다. 적어도 5일선 뭐 이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고 오늘 뭐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얼마만큼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서 하락폭 줄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매물 소화 과정 지켜보면서 조금 내려섰을 때 또 매수 관점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예, 어제 뭐 너무 이격 벌어지니까 따라잡지 말자 이런 말씀 드렸고. 예.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S&P 500이 51선 부근에서 음봉이 났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좀 지켜보겠다라는 거고 뭘 지켜볼까? CPI 지켜보겠죠. 이번 주는 뭐 약간 소강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관망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외치는 건 좀 생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적극해야 되는 날에 저희가 한번 외쳐보도록 하고 오늘 성공투자 기원의 두 분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수원 우간다 원전 협력 타진, 이집트 엘다바 선발진 첫 파견, 삼성전자 1분기 적자 전망, 2023년 조선 여행업 흑자 전환 전망입니다. 실적 전망과 또 정책적인 그 차원에서 주목되고 있는 원전인데요. 항상 정책적으로 원전, 방산 모두 잘 수출해야 된다. 이게 정부의 기조입니다. 원전 지킴이가 돼주고 계시는 신기수 전문가님이신데요. 전문가님 뭐 관련 소식 나오면 계속 또 포인트로 꼽아주시네요. 최근에는 이제 체코나 폴란드 원전 때문에 이 동유럽과 좀 이 원전을 잘 협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프리카로도 공략을 한다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유간다 쪽에 2000메가와트, 이게 이제 90억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아프리카 쪽에도 이제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이집트 쪽에는 8월 달부터 착공이에요. 이집트 엘다바 원전인데, 이게 이제 8월 달 착공이기 때문에 이제 수행 인력 첫 번째로 파견하고 점점 그쪽 이제 수행할 인력도 이제 파견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전 관련 뉴스들이 이제 한 번씩 올해도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나올 거고요. 그래서 원전주들의 하방을 지지할 거고, 어제 시간에서 원전주들이 다들 좋았어요. 그래서 한신기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상한가 이제 9.9% 올랐고요. 지금 차트 보여드린 게 주사 에너빌리티인데, 사실 그 차트 모양새도 뭐 괜찮습니다. 지금 쭉 빠졌다가 크게 쌍바닥 형태로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 요번에는 한번 주사 에너빌리티가 17,500원 단 위쪽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올라간다면 또한 2만원? 그 정도까지는 좀 전진을 좀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하고 관계가 없죠. 4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이제 진입 초기에 있는데 실적 별로들 다들 안 좋거든요. 예, 그때 이제 이런 모멘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대안 투자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원전주들은 어쨌든 요번에 나온 두산에너빌리티 기준으로 15,000원 부분은 좀 지지가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우간다 쪽에서 약 우리 돈으로 11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어제 단독 보도로 오후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오늘장에 좀 더 또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외 거래에서 좀 강세를 보이면 그 다음날 장 초반에는 강세를 이어나가는 경향이 있죠. 최원재 전문가님. 네, 뭐 원전주 뭐 잊혀질만 하면은 뭐 계속적으로 정책 관련 뉴스나 뭐 기존의 한수원 쪽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좀 계속적으로 수주나 수출을 하려고 했던 게 뭐 가시화되는 느낌이 있는데 역시 원전주들은 한 번씩 이렇게 잠잠할 때는 조금 이제 모아갔다가 이렇게 좋은 뉴스 나오고 강하게 나올 때는 저는 뭐 그때 차익 실현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전주는 뭐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뭐 미는 것이니까 주가 뭐 큰 폭으로 하락할 때는 조금 사봐도 괜찮다. 하지만 많이 오르면 저는 여전히
매도 관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올 한 해 전략이 충분히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잠잠할 때 원전을 모아나가고 이런 뉴스가 터졌을 때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수익을 모아볼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원전이 꼽히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집권 2년 차입니다. 수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산업, 우리 경제들 그 사이에서 대안으로 원전이 꼽히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입니다. 이 원전 쪽의 호황 기대감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팀 코리아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간다 쪽의 수주에 대한 가능성들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코멘트였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2023년 조선 여행업 흑자 전환 전망입니다. 실적 전망 굉장히 어두운 시점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쪽이 바로 조선과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에 대해서 좀 반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연 실적이 흑자로 돌아선 것이 주가에 큰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올해 이제 그나마 조금 다른 업종 종목 대비 실적이 괜찮을 것이라는 거는 조선업과 여행업, 중국 관련주들을 좀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는 실적 전망치가 오히려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지난해 이제 넉넉한 수주 잔고를 확보를 하면서 올해는 이제 모든 조선사가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대부분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5대 조선사가 다 이제 적자예요. 4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지만은 실적 나오더라도 이제 다 적자예요. 근데 결국에는 올해는 수주 잔고 때문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3, 4년치를 지금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글로벌 선박 시장 전체로 보면은 발주량 지금 감소할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LNG선이나 탱커선,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선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 쪽도 좀 봐야 되는데 여행은 지난해 여행 업종도 지난해는 적자지요. 이제 4분기 실적 안 나왔지만 적자 확실한데 그러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서부터는 중국 쪽 말고는 일본 쪽으로는 상당 부분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했고 팬데믹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호황을 누린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이 완전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정상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중국 관련 수요는 지금 현재 확진자가 좀 급속히 늘고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운데 하지만은 면역력이 강화되고 결국에는 확진자가 한번 크게 증가하고 난 이후에는 수그러들 것이어서 하반기에는 중국 관련 쪽으로도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여행업뿐만 아니라 중국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도 전체적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면세 쪽인 호텔신라라든가 그다음에 LCC 쪽, 그다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화장품 관련주 이쪽으로는 역시 여행업종과 같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주 좀 보시면은 조선주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먼저 좀 잠시 한 두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상당 부분 하락했습니다. 지금 수주도 예전보다는 좀 덜하고 중국에도 좀 밀린다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주가도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하지만 현대미포조선 75,000원이면은 또 한번 매력적인 가격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바로 어떻게 추세를 전환하기는 힘들지만은 네. 일정 부분 물량 소환 과정 거치고 지금 하단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력 보인다면은 다시 충분히 또 주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지금 그래도 현대미포조선보다는 좀 덜 빠졌어요. 덜 빠졌는데 일단은 현대중공업도 올해는 흑자 전환이 확실한 만큼 여전히 관심권의 업종 대표주로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주 좀 보겠습니다. 모드 투어 먼저 잠깐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기조 5일선 위에서 물량 소화 과정 거치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조금 물량 소화 과정 더 거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따라잡지는 저는 말자 그 의견이고요.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상승 탄력은 좀 죽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전히 저가 매수만이 저는 살 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CC 쪽에서는 제주항공, 진에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GKL 파라다이스
화장품 중국 관련 주식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까지 두루두루 관심권에 넣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 섹터는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생각만큼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요즘 해주고 계시거든요. 적절한 매수 타점은 이평선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고점 기준으로 하락률을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기준을 좀 잡아볼까요? 일단은 만약에 지금 여행 업종이나 면세,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화장품 전부 다 차트는 비슷해요. 21선 위에서 5일선 위에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 거치는데 예. 만약에 진짜 하락한다고 보면은 한 21선까지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21선에서도 또 지지받을지 그 아래선에서 지지받을지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어떤 실적 전망의 상향 조정 지금 좀 시작점 아닐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네. 예.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그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은 지금부터 좀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예, 관점에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 어쨌든 중국이 지금 확진자 수 늘어나는 게 제 생각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피크가 올 수 있다고 봐요. 네. 피크 치는 시점에서부터 아마 이제 증권가들 리포트도 그런 방향 쪽의 리포트들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그래서 저는 그 1분기 상반기 때는 어쨌든 계속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는 낙폭화돼 됐어요? 조선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수주는 피크다. 그런데 이익이 올해부터 이제 나기 때문에 올해 모멘텀은 이익이다. 근데 주가는 수주 피크 때문에 많이 빠져 있다면은 지금은 낙폭과대 국면이라 보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는 생길 걸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는 또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업종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이들 종목군들 가운데서 대장주를 잘 골라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현수 전문가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두 가지 보셨고요. 예, 그리고 여행과 리오프닝까지 범위를 넓혀서 종목들 쭉 흐름 살펴봤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 전망은 올해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수주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조선 부문의 수주 목표를 41%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렇게 수주는 올해 전망이 좀 낮춰지고 있지만 실적이 전환되고 일감이 쌓여있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실적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정부 차원에서 국내 조선업에 외국인과 AI 로봇을 투입한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행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같은 경우도요. 하나투어에 따르면 설 연휴 패키지 예약 상품 같은 경우 팬데믹 직전 대비해서 52%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굉장히 급증하는 전년 설 연휴 대비해서 7,000%가 예약이 급증하는 이런 수치가 나오면서 턴어라운드 기저가 뚜렷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알아봤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의 투자 포인트고요. 1분기 적자 전망입니다. 반도체 부문의 적자 전환 가능성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적자 전환된다면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계속해가지고 시장에 대해 잘 모르겠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자. 관망 의견 이제 계속 드렸었고, 요번 주도 이제 어제도 관망 의견 드린 거는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우리가 관망하는 동안에 반등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이제는 이격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관망 의견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가 급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적자가 날 게 예상되는 업체인데 이렇게까지나 급등을 할 일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번에 급등한 그 논리가 감산할 것 같은 가능성.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진짜 삼성전자에서 누구도 확인을 안 해준 부분이고 이거는 정말 시장에서 일종의 뇌피셜 같은 그런 걸로 지금 올라온 건데 이게 정말 가능성은 있지만 정말일까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난 10월, 11월 달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감산 안 한다고 해서 올라간 겁니다. 이게 감산 안 하고 치킨 게임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승자가 될 거다. 요번에 올라갈 때는 같은 구간에서 같은 가격대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감산한다고 올라가요. 이게 뭘까? 지난번에는 감산 안 한다고 올라가더니 이번에는 감산한다고 올라오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잘 모르겠고 그래서 결론은 제 생각에는 그냥 외국이나 기관이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 부근 오면은 사고 싶은가 보다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방은 그렇다면은 네. 삼성전자가 하방 잡혔으면은 시장도 하방은 잡혔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1분기 반도체 적자가 예상되는 삼성전자가 6만 3천 원 위쪽으로 홀홀 날아가지는 않을 테니까 조정이 좀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이제는 뭐 이제 정상적인 매매를 시장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어쨌든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쉬어가는 김에 CPI까지 확인해 보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CPI 발표요. 너무 서두르지 말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대형주가 시세를 한번 뿜어줬잖아요. 여기서 또 지지가 된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텐데 간밤에 또 미국장에서 성장주들 다 좋았거든요. 테슬라도 반등 미미하다가 간밤에는 6% 넘게까지 올라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형주들의 랠리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실까요? 저는 삼성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만 3천 원 위쪽으로 예. 상반기 내에 특히 1분기 내에는 가기는 좀 힘들다. 단지 하방은 좀 잡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1분기 때 반도체 부분 적자가 예상되고 뭐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1분기 때 이제 쇼크가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형주들이 좋을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들보다는 모멘텀주, 개별 종목들 위주로 1분기는 접근을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 두 분 전문가가 제시한 포인트는 감산 여부, 최현주 전문가, 그리고 또 주가를 보자,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주가를 보자던 신기수 전문가가 어제 제시해 주신 가격보다도 높게 삼성전자가 결국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바닥은 확실히 잡은 것 같지만 상승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산 관련해서는요, 지금 좀 CES에서 내용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이 올해 가전과 반도체에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내용이 있고요. 또 대형 M&A 잘 진행되고 있고 여러 건이 올해 좀 진행될 것이다. 여기에 이제 로봇 신제품 발표까지 하게 되면서 어제장에 좀 모멘텀이 돼줬는데요. 역실적 장세 중반부 넘어가면서 적자에 대한 전망이 나올 때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는 현상. 이것은 바닥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는 증권사 의견도 있거든요. 최현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바닥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뭐 인덱스 펀드랑 이쪽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승이 쇼크버링 때문에 저는 온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결국에는 쇼크버링이 왜 지금 그러는데 갑자기 지금 들어오냐? 옵션 만기일이 뭐 지금 내일 모르잖아요. 예. 그거랑 연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파생 쪽의 상품 포지션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같이 엮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물론 PBR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자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약 1.2배 정도인데 1.2배면은 고평가예요. 물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0.3배, 0.4배, 뭐 0.5배 나오는 PBR 기준으로 나오는데 물론 저평가되어 있는 PBR은 계속 저평가될 수도 있고 고평가되어 있는 PBR은 계속 고평가될 수도 있지만은 삼성전자 뭐 그다지 싸 보이지는 않는다.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PBR 기준으로는 결국에는 인덱스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쥐고 흔들려다 보니까 저는 지금 쇼크버링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전체 코스피 기준의 PBR 보면 0.8887 이 정도 되고 있어요. 한 배 미만이기 때문에 저평가는 맞지만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시장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같이 들어온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기다리면은 또 매수 기회 또 옵니다. 굳이 안 쫓아가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주가는 5만 5천 원의 바닥 가능성 아까 신기수 전문가 얘기해 주셨는데 동의하실까요? 저는 동의 못합니다. 더 그 빠질 아래에서 수도 있다고. 사시겠어요? 네. 시간이 문제예요. 그게 언제 빠지지? 올해 빠질지 내년 빠질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내년에 사더라도 절대 삼성전자를 5만 5천 원 아래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모멘텀 플레이를 하자는 거죠. 지금 하지만 지금 따라붙어서는 별로 먹을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6만 원 선까지 회복이 참 쉽지는 않았는데, 예. 왜냐하면 이 6만 원 선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해주려고 했다가 다시 또 밀려 내려갔던 주가였거든요. 그래도 이 주가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이전의 저점이었던 5만 1,800원까지 내려서진 않았습니다.
55,000원 아래에서 바로 바닥을 찍고 올라서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 남아있는 상반기의 실적이라는 그 산을 삼성전자의 주가가 잘 넘어설 수 있을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DDR5 신제품 사파이어 루피츠 출시 이거 오늘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1분기 적자 전망 신기수 전문가님 가지고 와주셨네요. 자, 이렇게 체크 포인트 확인해 봤습니다.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